자, EBS 올림포스 영어 독해 기본 1 15강의 A번 해설 시작합시다. 요거 어렵습니다. 지금 딱 봐도 소재가 인플레이션 해소랑 금리 인상의 영향입니다. 어렵겠죠? 경제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데요. 일단 인플레이션이 뭔지부터 시작을 해야겠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물가 상승이라고 봐주면 됩니다. 물가 상승이 뭐야? 여러분이 예를 들어 1,000원 지폐를 가지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 1,000원짜리 지폐가 예전에는 붕어빵을 2개를 사 먹을 수 있는 돈이었어. 근데 지금 붕어빵 2개 못 사 먹죠? 지금은 하나밖에 못 사 먹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1,000원이었는데 이 화폐의 가치가 지금은 붕어빵 2개에서 하나로 줄어들었다라는 거야.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 즉 다시 말해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물가 상승이라고 하는 것은 화폐 가치의 하락과 동일한 것이다라고 봐주면 돼요. 아니 근데 이러면 부유층이 화가 날 거 아니야. 돈을 열심히 벌어놨더니 내 돈이 가만히 있어도 지금 쭉쭉쭉 가치가 떨어지고 있어. 그러면 화날 만하겠죠. 그래서 부유층이 정부한테 따집니다. "아니 뭐야 내 돈 왜 이래?" 이러고서 정부한테 "대책을 요구해라. 마련해라." 이러고 요구를 하게 되죠. 그럼 이제 정부가 나와서 "어떻게 뭐 대책을 마련해야지. 그래서 어떻게 좀 해 볼게요." 이러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정부가 뭘 해줄 수 있을까? 화폐 가치가 떨어진 게 문제니까 간단하죠. 화폐 가치를 올려주면 돼. 화폐 가치를 어떻게 올려? 화폐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화폐를 희소하게 만들면 돼요. 왜? 다이아몬드가 왜 비싼 거야? 별로 없으니까 비싼 거잖아. 여기저기 널려 있으면 다이아몬드가 비쌀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돈을 희소하게 만들면 화폐 가치는 자연스럽게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유통되는 돈의 양을 줄이면 되겠네. 예를 들어서 은행이 대출을 해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은행이 예전에는 100씩 대출을 해줬다고 하면은 지금은 100 말고 한 50 정도만 대출을 하게 만들면 그러면 돈이 희소해질 테니까 그러면 화폐 가치가 올라가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목표가 뭐야, 이제? 대출을 억제하는 게 목표야. 근데 대출을 어떻게 억제를 합니까? 그냥 돈 안 줘요.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야. 사람들이 대출을 안 하고 싶게끔 만들어야 돼. 어떻게 하면 될까? 그치, 금리를 인상하면 돼요. 금리라는 게 뭐야? 이게 이자잖아. 이자를 엄청 높게 설정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전에는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빌렸으면은 뭐 한 달에 만 원씩 이자를 내세요라고 했다고 하면은 이제 100만 원 빌리면 한 달에 이자 10만 원씩 내세요. 뭐 말은 안 되지만 그렇게 이자를 올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대출을 안 하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대출의 양을 줄일 수가 있어. 다시 말해서 돈을 희소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지. 여기가 좀 헷갈리죠? 결론만 얘기하자면 금리를 인상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래저래 해서 돈이 희소해지고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의 해소가 된다라는 겁니다. 즉 인플레이션을 해소하려면 물가 상승을 해소하려면 금리를 인상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생겨 버립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이로 인해서 이자가 증가하는 것까진 이해를 했어. 근데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일반 서민들 있죠. 우리 일반 서민들은 갑자기 한 달에 내야 될 이자가 많아진 거잖아. 그럼 파산하기 쉬워진다는 겁니다. 아니 안 그래도 돈이 없어 죽겠는데 이자가 늘어났으면 파산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파산하면 또 돈이 안 돌잖아. 그러면 다시 통화 공급이 또 축소되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영향으로 이어질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결론 부분이 나옵니다. 결론이 뭐냐면 인플레이션의 대응으로 금리를 인상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부유층 입장에서는 가치를 지킬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서민 입장, 그러니까 기존 대출자가 파산할 수 있기 때문에 힘이 없는 사람, 돈이 별로 없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고통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해소로 금리가 인상하게 되는데 금리 인상을 하면 여러 가지 영향이 나오게 된다. 그중에 가장 큰 것은 힘없는 자들에게 큰 고통이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인식을 해주면 되겠어요. 내용이 좀 복잡하죠? 사실 이거를 영어 지문으로 낸 거기 때문에 내신에서 낸다고 하면은 여기 제일 어려웠었던 요 부분은 조금 스킵을 하더라도 이 부분, 여기가 결론이니까 인플레이션으로 금리 인상이 되면 힘없는 자에게 큰 고통이 있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요 부분만 잘 기억해 줘도 됩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드디어 들어가 봅시다. 자, 첫 번째 문단은 서론입니다. Money loses value. 돈이 가치를 잃습니다. 자, 뭐 할 때 돈이 가치를 잃게 되냐면 inflation이 takes place. take place가 발생하다라는 수거죠.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때 화폐는 가치를 잃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이거지. 붕어빵 2개가 하나가 돼 버리니까. Hence, 그러므로 those with large amount of money. those면 뭐뭐한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large amounts of money. 좋겠죠. 돈이 많은 사람들. 어마어마한 양의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가 주어지. 즉 다시 말해 부유층이 encourage 부추깁니다. 강력한 정부의 response 반응을 부추긴데요. 자, 어디로의 반응이냐면 to inflation.
인플레이션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한다, 부추긴다. 뭐 그렇겠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 자, 그러면 이제 정부가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정부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정부가 반응합니다. 어떻게 함으로써 by ing 뭐뭐 함으로써죠. raising interest rates. 여기서 interest가 흥미가 아니에요. interest는 명사로 쓰면 이자라는 해석이 있죠. 이자율. 이자율이 다시 말해 금리예요. 금리. 금리를 인상함으로써 반응을 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뒤에 투부정사가 나오죠. discourage. 막기 위해서. 추가적인 돈의 creation. 창출을 막기 위해서. 돈이 추가적으로 풀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자를 올린다는 거예요. through loans. 론이 대출입니다. 대출을 통해서 은행 대출 있죠. 은행 대출 같은 것들을 통해서 돈이 추가적으로 풀리는데 그걸 막으려고 이자를 올린다라고 해석해 주면 돼요. 근데 내용은 어렵긴 한데 사실 해석은 되게 쉽죠. 문장이 좀 깔끔합니다. 자, 그리고 쭉쭉 가볼게요. as 문장 쉼표까지 묶일 텐데 여기 with도 있으니까 with 포함해서 as 묶어볼게요. 자, 여기서 as는 뭐뭐 하기 때문에 혹은 뭐뭐 하면서 정도로 해석하면 됩니다. 뭐뭐 하면서 혹은 뭐뭐 하기 때문에 다른 대출들이 are paid back. 갚아진다는 거죠.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상환된다라고 하기도 하지. 대출 이자가 너무 비싸졌으니까 이제 대출 감당 못하겠다 이러고 그냥 갚아버리는 거야. 그리고 하나 더 나오는데 with 분사구문 나옵니다. 자, with 분사구문은 이렇게 with 뒤에 전치사, 뒤에 명사 나오고요. 그리고 요 뒤에 분사구가 하나 이렇게 나오죠. 이것도 해석할 때는 fewer people, 여길 마치 주어처럼 뭐뭐가 뭐뭐 한 채로 혹은 뭐뭐 하면서 이렇게 해석해주면 됩니다. with 분사구문. 더 적은 사람들이 taking out new loans, 새로운 대출을 받으면서. 자, 그러면 다른 대출들은 상환이 되고 그리고 새로운 대출들은 발생하는 게 적어지는 거잖아. 그렇게 되니까 돈이 사라진다는 거야. 실제 화폐가 그 circulation, 유통에서 사라진다. 오케이, 그러면 돈이 줄어들었으니까, 돈이 희소해졌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Reducing the ability of people, 사람들의 능력을 줄이면서 여기도 분사구문이라고 봐주면 되겠죠. 분사구문이 몇 개야 지금 한 문장에? To buy things, 사람들의 무슨 능력, 물건을 사는 능력을 줄이면서 돈이 없어지니까 물건을 살 능력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and thereby, 그러므로 reducing the inflationary pressure. 요것도 똑같이 분사구문으로 봐주면 되는데요. 아까 사람들이 더 이상 물건을 살 능력이 없으니까 물건을 못 사는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압력이 줄어든다. 물가 상승이 조금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돌고 돌아서 금리가 인상되면 물가 상승률, 즉 인플레이션이 해소가 되는 거고, 그러면 부유층이 아까 대책을 내놔라라고 했었던 그거에 대한 대안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화폐 가치가 올라갈 테니까. 자, 그런데 문제가 생긴다고 했었죠. 돈이 많은 사람들이야 괜찮겠지. 근데 돈이 없는 사람들은 오늘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데 지금 이자가 그렇게 늘어나면 감당이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for people and businesses with outstanding loans. 여기서 for은 뭐뭐의 경우에라고 해석해주면 되겠어요. 사람들과 기업의 경우에, 근데 어떤 사람과 기업이냐면 outstanding loans. 자, 여기서 outstanding이란 단어가 엄청난, 뛰어난이라는 뜻도 있지만 아직 처리되지 않은 이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환되지 않은, 아직 갚지 못한 대출이 있는 이란 뜻이야. 미상환된 대출이 있는 그런 사람이나 아니면 기업의 경우에는 그 늘어난 비용이 increased cost, 늘어난 비용이 어떤 늘어난 비용이냐? That results. 여기서 주격관계 대명사가 앞에 cost를 꾸며주고 있죠. 이게 주관되니까 그럼 일단 뒤에 동사의 수일치를 봐줘야 되긴 하는데 해석이 조금 애매합니다. 한국말로 하면 그 결과로 생겨난 증가된 비용이에요. 근데 뭐의 결과로 생겨난 거냐면 사실 여기는 from outstanding loans가 있었겠죠. 미상환 대출. 미상환 대출의 결과로 만들어진, 이렇게 해석해주면 됩니다. 그 결과로 만들어진, 즉 미상환 대출의 결과로 만들어진 증가된 비용이 can be disastrous. 파멸적일 수 있습니다. 오늘 먹고 살 돈도 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 증가된 비용, expenses, 그리고 bankruptcies. bankruptcy는 단어가 좀 어렵네요. 파산이란 뜻입니다. 증가된 비용과 파산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lead to job loss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일자리 손실이죠.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새로운 문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more people, 더 많은 사람들이 are unable to pay. be able to can이죠. 근데 be unable to니까 can not으로 봐주면 되고요.
지불할 수 없게 됩니다. For their homes, cars, and other loans. 집을 살 수가 없게 되고 자동차, 뭔 자동차요. 그리고 다른 대출 같은 것도 갚을 수가 없게 된다. 그리고 또 이어서 이것이 이어집니다. 아까도 나왔지만 lead to는 뭐뭐로 이어지다라고 해석해줘야 돼요. 이것이 뭘로 이어지냐면 another round of defaults. another round가 이게 동그란 게 아니고 또 다른 한 차례 정도로 해석해주면 되겠죠. 한 차례. 또 다른 한 차례의 디폴트랑 그로 인한 컨트랙션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 아, 어려워. 단어 진짜 어려워요. 디폴트랑 subsequent contraction. 디폴트 상태라는 것도 경제 용어인데요. 채무 불이행 상태라는 뜻입니다. 돈을 갚지 못하는 상태야. 그러니까 파산이랑 비슷한 거라고 봐주면 돼요. 채무 불이행 상태와 그리고 그로 인한 subsequent, 이어지는 contraction, 축소로 이어질 수가 있대요. 축소. 뭐의 축소냐? 돈 공급, 화폐 공급의 축소로 이어질 수가 있다. 아니 근데 물가가 상승해서 그걸 잡으려고 금리 인상해서 어찌어찌 열심히 뭐 하긴 했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파산하고 막 난리 났잖아. 지금 대출도 못 갚고 집 못 사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 이게 좋은 건가? 쉽죠? 그러니까 결론 부분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이 키워가 해결책이죠.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 해결책이 may bring,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as much or more hardship than inflation itself. 여기가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 as much면 뭐뭐만큼이고 as much가 아니라 more이면 더 많이라고 해석이 되잖아. 더 혹은 그 이상.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그 자체보다 그만큼 혹은 그거보다 더 이상의 어려움을 가져올 수도 있대요. 그러면 조삼모사 아니야. 인플레이션 해소하려고 이런저런 일 다 했더니 그 결과가 그만큼 힘들어. 혹은 그거보다 더 힘들어졌어. 자, 그런데 그 어려움이 떨어집니다. 누구에게 떨어지게 되냐면 on people with little power. 힘이 별로 없는 사람들한테 떨어지게 된다는 거야. 그 인플레이션 policy 정책이죠. 인플레이션 정책에 힘이 별로 없는 사람들에게만 그 어려움이 떨어지게 돼. 여기서 말한 힘이 없는 자들이 누구겠어요? 돈이 별로 없는 자들을 이야기하겠죠. 돈 없는 사람들은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든데 지금 더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이 정책의 수혜자는 앞에서 말했었던 부유층, large amount of money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되겠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해소를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는데 이거의 영향이 좋은 점도 있지만 즉 화폐 가치를 줄임으로써 반대로 말하네요. 돈을 희소하게 만들므로써 화폐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영향은 있지만 쉽게 말해 부유층에게는 돈을 지킬 수 있는 수단이 될 수가 있지만 그와 반대로 힘이 없는 자들에게는 파산하게 되는 위험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으로 봐주면 됩니다. 물론 모두에게 다 이득이 되는 정책이란 사실상 쉽지가 않죠. 아니, 거의 불가능하지. 그런 의미에서 금리 인상의 장단점을 설명한 글이다라고 봐주면 됩니다. 상당히 복잡했었던 내용의 15강 A번. 근데 뭐 내용이 복잡한 만큼 이 본문 자체는 해석하기에 좀 깔끔한 지문이었어요. 자, 다음. 자, EBS 올림포스 영어 독해 기본 1, 15강의 1번 해설 시작합시다. 요거 내용 간단합니다. 제품의 그러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아메리카 그런 거 있죠. 거기가 소비자의 인식과 구매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있대요. 딱 와닿습니다. 그지? 제품의 원산지 정보는 소비자에게 중요하대요. 왜 그러겠어? 국가의 이미지에 따라서 선호되거나 기피되는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뭐 딱 집어서 뭐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어떤 국가의 경우에는 저 나라 제품 퀄리티 좋지라는 이미지가 있고 어떤 국가의 경우에는 저 나라 별로지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는 제품의 원산지에 따라서 다시 말해 해당하는 국가에 따라서 제품의 판단을 하게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간단하죠? 자, 그럼 바로 본문 들어갑시다. 자, 첫 번째 문단이 주제문에 해당합니다. knowledge, 지식이죠. 지식인데 뭐에 대한 지식이냐면 그 제품의 country of origin, 원산지예요. 그 제품의 원산지에 대한 지식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 방식에 the way consumers, 명사 두 개 반복일 리가 없겠죠. 여기는 무언가 숨어 있을 거고요. 소비자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식, think about it,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the way how, 관계부사 how가 생략이 되어 있겠죠. 그렇지만 이거 같이 쓰면 안 되니까 how를 안 쓴 거지.
자, 이어서 just as로 문장이 시작이 되네요. 그럼 수식어일 테니까 쭉 해서 쉼표까지 찍어주고 그 다음에 주절이 나오지. We stereotype. 자, 여기 just as가 해석이 마치 뭐뭐인 것처럼 딱 뭐뭐처럼이라고 해석이 되잖아. 뭐뭐처럼. 우리가 스테레오타입 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여기서 스테레오타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요게 고정관념이라는 명사도 있지만 고정관념을 가지고 판단하다라고 하는 동사도 있죠. 여기선 동사로 쓰여요. 고정관념을 가지고 판단하다라는 뜻입니다. 고정관념을 가지고 판단하다. 우리가 사람들을 고정관념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처럼 based on 뭐뭐에 근거해서 뭐에 근거해서 판단하느냐? on 전치사 뒤에 나온 where이니까 요거는 간접의문문, 즉 명사절로 쓰였을 겁니다. 간접의문으로 쓰였으면은 실제로 where의 해석이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어디서라고 해석이 될 거야. 어디서 그들이 were born 태어났는지, 즉 출생 국가가 어딘지에 따라서 우리가 고정관념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처럼 우리는 또 제품도 고정관념을 가지고 판단을 한다는 거죠. based on 똑같이 이어지지. 뭐에 근거해서? where they were made. 그들이 어디서 만들어졌는지에 근거해서. 당연히 여기 where도 앞에랑 똑같은 형태로 간접 의문문으로 쓰였죠. 그리고 두 개 다 수동태로 쓰인 거까지 봐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developing country에 있는 소비자들, developing country가 개발도상국이죠. 개발도상국에 있는 소비자들은 for instance, 예를 들어서 종종 infer하곤 합니다. infer은 추단하다라는 뜻입니다. 조금 쉽게 말해서 생각하다 정도로 해석해도 돼요. 생각하다 아니면 추단하다. 더 높은 품질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대요. for brands, 어떤 브랜드에 대해서. 어떤 브랜드냐? perceived as foreign, 외국 것이라고 여겨지는 브랜드에 대해서야. 여기 지금 perceived라고 나온 단어가 얘가 pp죠. 동사는 앞에 있었어요. 외국산이라고 여겨지는 브랜드에 대해서 더 높은 퀄리티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conversely 반대로 이제 consumers in some nations 어떤 국가의 소비자들은 believe 믿습니다. 뭐라고 믿냐면 그들의 나라의 제품들이 are superior 더 우수할 것이라고 믿는데요. 지금 여기 believe 뒤에 지금 또 다른 주어랑 또 다른 동사가 나온 거 보아하니까 여기는 명접 대시 숨어 있었겠죠. 명사절 접속사 대시 숨어 있다. 다시 한번 보면은 반대로 일부 국가의 소비자들은 믿습니다. 뭐라고 믿냐면 그들의 나라의 제품들이 더 superior, 월등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요거 뜻은 월등하다 혹은 우수하다라고 해석해주면 되죠. 우수한, 월등한. To those made elsewhere, 다른 데에서 만들어진 제품보다 요것도 PP, 앞에 있던 거랑 비슷한 구조네요. PP로 앞에 those 꾸며주고 있어요. 다른 데서 만들어진 제품들보다 더 월등할 것이다. 그래서 예시로 나오는 게 Japanese consumer가 예시로 나옵니다. 일본의 소비자들은 tend to infer, 추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that made in Japan products가 재팬에서 만들어진 제품이 are higher quality, 더 질이 좋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우리나라 것도 질 좋은데 어디보다 than made in America product보다. 근데 그렇긴 해요. 재팬 하면은 약간 장인의 국가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 장인의 나라. 그래서 재팬 컨슈머들은 아메리카 제품보다 우리 게 낫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야. infer 뒤에 나온 거 요거 대절. 요것도 infer의 목적으로 쓰였으니까 똑같이 명사절 접속사 endup으로 쓰였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therefore, 그러므로 한 러기지 컴퍼니가 러기지 여행 가방이죠. 한 여행 가방 회사가 markets, 동사예요, 여기서. 마케팅 하다 할 때 그 마켓인데 시장에 내놓는다, 출시하다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들의 pricier luggage, price에 비교급 붙은 거죠. 더 비싼 가방을 Japan, 일본에다가 내놓는다고 합니다. by stressing 뭐뭐 함으로써, by ing 뭐뭐 함으로써. 자, 근데 여기서 스트레스란 단어가 나오죠. 이게 그 스트레스 받는다 할 때 그 단어가 아니에요. 그거 맞는데 뜻이 조금 다르죠. 스트레스는 강조하다라는 뜻이에요. 강조함으로써. 뭐라고 강조하냐면 대절 이하라고 강조를 하는 거죠. 여기서 that은 또다시 스트레스의 목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명접으로 쓰입니다. 그 제품들이 are designed, 디자인되고 만들어졌다고, 재팬에서 디자인되고 만들어졌다고 강조함으로써 그러면 사람들이 made in Japan이야. 그러면 비쌀만 하지 이러고 살 수 있잖아. 그래서 더 비싼 제품을 내놓을 수 있었다라는 거야. 자,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소비자들이 are more likely to make inferences. be likely to 하면은 뭐뭐 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해석이 되죠. be likely to. 뭐뭐 할 가능성이 높다.
make inferences, 추론할 가능성이 높다, 추단할 가능성이 높다. 뭐에 대해서? 그 브랜드에 대해서 생각, 추단할 가능성이 더 높대요. 뭐에 근거해서 추단을 하냐면 based on, 아까랑 똑같은 구성이 되겠죠. 뭐뭐에 근거해서. 여기가 그럼 빈칸으로 나올 만하겠죠. 아까부터 계속 나온 소재긴 한데 원산지지. 그 제품의 원산지에 근거해서 브랜드를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할 때 그럴 가능성이 높느냐? They are unmotivated to process. 모티베이트가 동기부여하다인데 unmotivated니까 동기부여가 안 된 거예요. 지금 수동태까지 나왔죠. 동기부여되지 않았을 때, 즉 하고 싶지 않을 때야. 하기 싫을 때라고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뭐 하기 싫냐면 to process brand information. 브랜드 정보를 처리하기 귀찮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 뭐 알아보기 귀찮아 이럴 때. 또는 어떨 때 그들의 프로세싱 목표가 그들의 판단 목표가 guide 이끌 때 그들의 관심을 어디로 이끌 때 toward가 전치사죠. 그럼 여기가 수식어로 들어가는데 origin information으로 이끌 때 원산지 정보를 이끌 때 그럴 때는 딴 거 필요 없이 그냥 원산지만 보고 제품의 브랜드를 판단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소비자가 싫어하면 어떤 한 나라의 정책이나 사회적인 정책들을 싫어한다면 그러면 그들은 아마도 may respond negatively. 부정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 제품에 대해서. 그래서 특히나 민감한 제품들 예를 들면은 뭐 애기 용품들 있잖아. 애기 용품, 육아용품 이런 것들. 육아용품 같은 거는 중국산 제품을 거의 쓰지 않죠. 조금 찝찝하니까 이제 대부분 육아용품은 국산을 쓰거나 그런 걸로 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요소가 있죠. 자, 그래서 내용은 사실 되게 간단했어요. 문법도 별로 없어. 내용과 문법 다 쉬웠었던 지문입니다. 15강의 1번. 제품의 원산지가 소비자의 인식과 구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자, 다음. 자, EBS 올림포스 영어 독해 기본 1, 15강의 2번 해설 시작합시다. 요거 내용 어렵지 않습니다. 완벽주의에 대한 이야기인데 완벽주의라는 거는 뭔지 알지? 완벽을 원하는 거잖아. 근데 요 글에서는 이 완벽주의를 안 좋은 부정적인 것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전문성이랑 이 두 개를 비교하는데 전문성이 우리가 갖춰야 할 그런 성향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서로 다르다는 걸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라고 봐주면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문단에서는 완벽주의랑 전문성이 서로 다른 개념이다. 그러니까 직장에서 이 두 개를 서로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바꿔 말하자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건 전문성이지 완벽주의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 이거 좀 떨굴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완벽주의를 줄인다. 이게 무슨 말이냐? 불필요한 부분에 과도한 노력이 들어가는 것을 조절해야 된다는 거야. 쌤이 조금 완벽주의이기는 한데 이 포맷 있잖아. 요거 만드는데도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리긴 했습니다.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요 마진, 여기 여백, 그리고 이 글씨체 사이의 간격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조절하면서 뭐가 제일 좋을까? 이거 하는 데만도 몇 시간 걸렸던 것 같아. 근데 사실 그렇게까지 필요한 부분은 아니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불필요한 부분에 막 몇 시간, 몇십 시간씩 과도한 노력이 들어가는 것을 줄여야 된다. 조절해야 된다고 했는데 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도한 완벽주의는 번아웃이랑 실패의 원인이 될 수가 있으니까 직장에서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마무리가 됩니다. 내용 어렵지 않죠?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첫 번째 문단. Many people excuse. 요 단어 우리 익숙하죠? excuse me 할 때 쓰는 그 단어인데 사실은 변명하다라는 뜻입니다. 변명하다, 구실을 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perfectionism, 완벽주의에 대해서 변명한다는 거야. at work, 직장에서 변명을 한다고 합니다. by claiming 하고 대절 이렇게 묶이게 되겠죠. by claiming 문장 끝났는데 그 다음에 it is 주어 동사 나오는 거 보아하니까 여기는 명사절 접속사 대시 숨어 있겠네요. 자, by ing는 뭐뭐 함으로써라고 해석되니까 주장함으로써 뭐라고 주장하냐면 그것이 professionalism이다 라고 주장을 함으로써 완벽주의의 구실을 만들어준네. 그러니까 글쓴이는 지금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지. 아니 완벽주의랑 전문성은 다른데 지금 쓸데없는 데다가 시간 다 쓰면서 이거 완벽주의 때문에 제가 원래 좀 완벽주의라서 이걸 좀 완벽하게 하려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여기 이게 점을 뭐 4개를 찍을지 2개를 찍을지 이거를 한 1시간 동안 고민하다 보니 좀 늦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게 지금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건 전문성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differentiating, 구별하는 것은 동명사 주어입니다. between the two, 그 두 개 사이에서 구별을 잘 해주는 것이 is useful, 유용합니다. 여기서 그 두 개라고 한 것, the two, 이건 당연히 완벽주의 그리고 전문성이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문단부터 본격적으로 완벽주의를 까는 내용이 나옵니다. Managing perfectionism이라고 주어, 여기까지가 주어, 얘도 마찬가지 동명사 주어고요. 완벽주의를 관리하는 것이 주어. 근데 여기서 관리한다고 했지만 줄이는 거 얘기하는 거야. 완벽주의를 줄이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뭘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면 dropping critical standards. dropping 떨어뜨리는 것이죠. critical은 중요한이란 뜻이니까 중요한 기준을 떨어뜨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완벽주의가 있는 사람한테 야, 너 그거 되게 불필요한 거고 쓸데없는 거야. 안 해도 돼라고 하면은 완벽주의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아니 근데 이 프로젝트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거를 그렇게 대충 해도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고 있는 글쓴이가 답답해서 일갈을 하는 겁니다. 완벽주의 줄인다고 하는 게 기준을 낮추라는 게 아니야. 기준을 낮추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문제가 된다. becomes problem. 언제 문제가 되냐면 당신의 개인적인 기대들이 여러분이 그 프로젝트의 완성도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150%를 기대하든 뭘 하든 어쨌든 그런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대들이 become unmanageable. 제어하기 어려운 상태가 됐을 때 그때 문제가 된다는 거야. 자, 근데 이 제어하기 어려운 상태가 어떤 것이냐? 쉼표 동격으로 이야기가 좀 이어집니다. self-imposed demand. 스스로 부여한 요구라고 해석해 주면 되겠죠. impose가 부과하다라는 뜻이니까 스스로 부여한 이렇게 해석해 주면 되겠어요. 형용사로 뒤에는 demands 꾸며주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앞에 말한 personal expectations가 너의 개인적인 기대가 스스로 부여한 요구이다라고 해석해 주는 거죠. 어떤 스스로 부여한 요구냐면 하고 대절로 주격관계대명사 다시 한번 수식이 들어가네요. 주격관계대명사 문법 바로 떠오르는 거 뒤에 수일치부터 봐줘야지. 수일치. That creates more pressure than is needed. 필요로 되는 것보다 더 많은 압박감을 만들어내는 스스로 부여한 요구이다. 다시 말해서 필요 없는데 쓸데없이 혼자 중요하다고 생각하다가 감당 안 되는 상황이 돼버리면 그러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그것은 is not permission. 허용이 아닙니다. 여기서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앞에서 말한 managing perfectionism으로 봐주면 돼요. 완벽주의 관리하기죠. 아까 말했지만 여기서 관리라고 하는 게 줄이는 거 얘기하는 거라 그랬지. 즉 완벽주의를 줄이는 것이 허락이 아닙니다. 뭐에 대한 허락이 아니냐? for 뭐에 대한 work sloppiness. 일을 대충 하는 것이나 아니면은 뭐 낮은 기준 같은 것을 허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주의를 줄이라는 게 기준을 낮추고 뭐 대충 하라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야. 오히려 그게 의미하는 게 뭐냐? rather 오히려 그것은 의미합니다. 자, 요 문장은 크게 봐서 not A but B 형식으로 봐주면 돼요. not A but B. but 대신에 rather 쓴 거죠. 대충 하라는 게 아니고 그것은 시간을 덜 쓰라는 걸 의미하는 거야. on task 어떤 일에 시간을 덜 쓰라. 어떤 일이냐면 that 주간대니까 일단 뒤에 수일치부터 봐주면 되는데 여기 주어가 복수였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s 빼줘야겠죠. That do not need the level of input you are providing. 당신이 지금 provide 제공하다는 뜻이죠. 당신이 제공하고 있는 그런 수준의 input 투입이란 뜻인데 뭐 노력이나 시간 같은 게 되겠죠. 당신이 지금 제공하는 그런 노력이나 수준, 시간의 수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일에 시간을 덜 쓰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너가 고민하는 그거를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 아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거에다가 시간을 쓰지 말고 중요한 걸 봐. 중요한 걸.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는 input 뒤에 you are providing이라고 문장이 나왔는데 이렇게 꾸며주고 있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됐습니다. provide의 목적어가 빠졌죠. 자, 이제 여기가 또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What are the acceptable standards of professionalism in your work? 무엇입니까? acceptable standards면은 허용되는 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허용되는 전문성의 기준이 어느 정도냐, 당신 직장에서. 자, 다시 말하지만 전문성을 얘기했어요. 완벽주의 말고 완벽주의가 아니고 professionalism, 전문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전문성에 허용되는 기준이 어느 정도냐, 그리고 how do these compare? 이것들이 어떻게 비교가 되느냐, 당신의 것과 당신의 것이 혹시 완벽주의는 아닐지 비교해 보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these가 앞에서 말한 전문성의 기준이 됩니다. 요거는 전문성의 기준.
그러니까 완벽주의를 기준으로 삼지 말고 전문성을 기준으로 삼아라라는 내용이 되겠죠. 자, 이어서 with로 시작했으니까 수식어일 거고 쭉 해서 쉼표까지 가겠죠. 그 다음에 나오는 trying to. 요거는 동명사 주어가 됩니다. 분사구문 아니에요. 자, 앞에서부터 다시 보면은 with the business. 비즈니스가 아니라 비즈니스네요. 요거 사업이 아니라 바쁨이란 뜻이죠. 바쁨, busy에 NESS 붙은 거 바쁨. 오늘날 직장에서의 바쁨을 고려해보면 여기서 with는 직역하면 뭐뭐와 함께겠지만 뭐 고려해볼 때 뭐뭐에서는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오늘날 직장에서의 바쁨을 고려해보면 trying to achieve a benchmark of 110%. 주어가 좀 길다 그지? 쭉 가보면은 can be가 동사니까 요 전까지가 다 주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서 everything, 모든 것에서 110%의 기준, 110%의 완벽이라고 하는 벤치마크가 기준이란 뜻이죠. 110%의 완벽이라고 하는 기준을 성취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can be 될 수 있습니다. A recipe for burnout. burnout의 recipe. 제조법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 의역하면 번아웃으로 가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석이 되겠죠. 자, 여기서 앞에 있었던 이 주어 부분 trying to achieve 벤치마크 110% 여기가 의미하는 바가 요게 완벽주의가 되겠지. 완벽주의를 원하는 것은 완벽주의를 성취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번아웃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당신이 매니저라면 어떤 매니저야? Expecting this of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기대하는 매니저라면 여기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게 좀 중요하겠죠. 당연히 완벽주의가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이 완벽주의를 기대하는 매니저라면 그러면 이게 잘 굴러갈 리가 없겠죠. 그럼 당신은 아마도 setting up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set up, 이어 동사 나왔네요. set up. 설정하다, 함정에 빠뜨리다 그런 뜻이죠. 요거 두 개가 같이 쓰여서 설정하다, 함정에 빠뜨리다. 자, 근데 이어 동사에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목적어로 대명사가 나왔을 때 중간에 끼인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 목적어가 주어랑 동일하기 때문에 제기대명사로까지 쓰였어야 돼요. 그 제기대명사로 쓰이면서 set up 사이에 들어가야지. setting up yourself. 이렇게 쓰면 제기대명사가 뒤로 가게 되니까 어색하게 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완벽주의를 기대하는 매니저라면 당신 스스로를 실패의 함정에 빠뜨리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지. 완벽주의 하지 말고 전문성의 기준을 따르세요. 완벽주의 그렇게 좋은 거 아니야. 대충 하라는 건 아니고 그 노력을 좀 의미 있는 데다 쓰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벽주의랑 전문성이 다르다라는 내용의 15강의 2번 글 봤고요. 내용은 상당히 간단했는데 조금 헷갈린다면 여기서 말하는 완벽주의를 줄인다는 의미가 뭔지를 정확하게 봐주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대충 하라는 게 아니라 기준을 낮추라는 게 아니라 그 노력을 의미 있는 데다 쓰라는 거지. 거기에 시간 그렇게 쓰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다음. EBS 올림포스 영어 독해 기본 1 15강의 3번 해설 시작합시다. 15강의 3번은 탄수화물 얘기입니다. 탄수화물. 밥이나 빵이나 뭐 그런 거 있죠. 탄수화물이 중요하대요. 당연히 그렇겠지. 인체에서의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러니까 왜 중요한지 그런 것들을 알아보는 글입니다. 자, 탄수화물은 주요 에너지원이야. 그러니까 다른 영양소랑 함께 균형 있게 섭취가 되어야 한다. 정말 당연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어렵지 않은데 그 다음 내용이 조금 복잡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게 이게 다시 말해서 당이잖아, 당. 이거가 운동할 때 에너지로 쓰이는 혈당을 조절한다고 합니다.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이게 당이니까 그럼 혈당이 높아질 거고 탄수화물을 안 먹으면 혈당이 낮아지겠죠. 근데 혈당이 낮은 게 좋은 게 아니야. 뭐 고혈당, 저혈당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혈당이면 쓰러지지. 우리 에너지가 없으니까 진짜 픽 하고 쓰러져 버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특히나 운동선수들한테는 에너지원이 없으면 쓰러지니까 이분들은 혈당을 좀 높여놓을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탄수화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야. 이거 잘 먹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탄수화물이 남을 때 혹은 부족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설명을 해주는데 탄수화물이 남으면 그러면 몸에 축적이 된다고 해요. 뭐 글리코겐의 형태나 아니면 지방의 형태로 축적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부족할 경우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가 있대. 건강에도 안 좋고 운동할 때도 픽 쓰러지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마무리가 돼요. 그러니까 물론 너무 많이 먹으면 그것도 몸에 안 좋겠죠. 그러니까 균형 있게 잘 섭취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라고 봐주면 됩니다. 내용 간단하니까 바로 본문도 들어가 봅시다. 자, 첫 번째 문단 carbohydrates란 단어가 탄수화물이죠. 탄수화물은 are the most important source of energy.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어디에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냐? Balanced Daily Diet. 균형 잡힌 일일 식단에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라고 합니다. 여기 balance드는 뒤에 있는 daily diet 꾸며주고 있는 pp죠. 당연히 동사가 아니고요. 균형 잡힌. 자, 근데 마지막에도 나오지만 그래서 탄수화물만 먹으라는 거냐? 그건 당연히 아니죠. 탄수화물의 섭취, intake. 이거 명사 동사 다 되지만 여기서는 명사로 쓰였죠. 탄수화물의 섭취는 must be balanced. 계속 밸런스를 강조하고 있어. 균형이 맞춰져야 한대. with adequate amounts of protein. 적절한 양의 adequate, 적절한이란 뜻이죠. 적절한 양의 프로틴. 다들 알죠? 단백질이고 fat. fat이 뚱뚱한이란 뜻도 있지만 이게 지방이죠. 그 단백질과 그리고 지방이랑 그리고 물의 섭취, 물의 섭취. 얘네들도 적절히 잘 해줘야 된다. 이거랑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 네, TMI로 쌤은 진짜 굉장한 빵돌이거든. 피자를 제일 좋아하고요. 그리고 전국의 맛있는 빵집들을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는데 이거 쉽지 않아. 탄수화물 못 끊어요. 진짜 한 번 중독되면은 탄수화물이 맛있는 빵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까지가 주장이라고 봐주면 돼요. 주요 에너지원인 탄수화물이 균형 있게 섭취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고 나서 특히 운동선수의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런 거를 좀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예시라고 봐주면 됩니다. 운동선수의 경우에 athletes, 운동선수의 경우에는 탄수화물이 주요한 연료 공급원이라고 합니다. To maintain blood glucose. blood는 피, 혈액이죠, 혈액. 그리고 glucose가 당이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요게 당. 그러면 blood랑 같이 blood glucose라고 하면 요거는 이제 혈당이라고 봐주면 되겠죠. 혈당을 유지하는 데 가장 주요한 연료 공급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혈당 자체가 에너지라고 생각하면은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혈당이 에너지인데 이걸 유지하는 데 탄수화물이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한대. 뒤에 나오죠. For energy, 에너지를 위해서 during exercise, 운동할 때. 그러니까 적절한 탄수화물 섭취는 also helps, 또한 도와주는데요. 뭘 도와주냐면 뒤에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spare A from B 형태 봐주면 됩니다. A를 B로부터 spare, 구하다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여기 spare는 save랑 비슷한 뜻이고 근육을 구해주는 거야. 뭐로부터 구해주는 거냐면 단어가 좀 어려운 게 나오는데 catabolic activity, 이건 이화작용이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분해작용이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분해하는 거. 그리고 muscle breakdown, breakdown도 분해란 뜻이잖아. 이거 뭐야? 근손실이죠. 머슬을 이화작용, 분해랑 그리고 근손실로부터 보호해준다. 그럼 이제 쌤이 빵을 먹는 이유도 근손실을 막기 위한 거라고 봐주면 되겠죠. 자, 앞에 쓰였던 동사가 help이기 때문에 얘는 뒤에 이렇게 목적어를 받을 때에도 투부정사나 원형 둘 중에 하나로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spare 이라는 애가 동사는 아니지만 이렇게 원형 부정사 형태로 나올 수가 있는 거고 투부정사로도 가능합니다. 자, 계속 탄수화물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after carbohydrates가 소모된 섭취된 이후에 걔네들은 탄수화물은 are broken down, 분해됩니다. 뭘로 분해되냐면 into smaller sugars, 더 작은 설탕으로 분해가 됩니다. 당연히 설탕은 아니고요. 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더 작은 당분으로 분해가 되고요. 당이 슈거예요. 어떤 당분이냐면 뒤에서 주격관계 대명사로 수식이 들어가죠. 주관대 바로 떠오르는 거, 그치? 수일치부터 떠오르면 되고요. 일단은 여기까지만 해서 수일치. 요거 s가 안 붙게 봐주면 되고, 근데 get absorbed and used 이렇게 두 개 병렬입니다. 여기서 get이 얻다가 아니야. get pp 형태니까 수동태로 봐주면 돼요. bpp랑 비슷하게 해서 요거 두 개. 여기서 get은 be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 즉 얻는 거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 흡수되는 그리고 사용되는 그렇게 해석을 해줘야 돼요. as energy, 에너지로 흡수되고 사용되는 당분. 계속 에너지 얘기하고 있어. 에너지로 쓰이는 더 작은 당분으로 분해가 된다. 이게 안 좋다는 게 아니고 그만큼 에너지로 잘 쓰이게 활용이 되는 애니까 카보하이드레이트가 중요하다라는 내용이야. 여기까지 계속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문단이 이제 탄수화물이 많을 때 혹은 적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몸은 is capable of storing. 자, be capable of가 또 수거라고 봐줄 수가 있겠죠. 뭐뭐가 가능하다라는 뜻인데 storing, 저장할 수 있습니다. 뭘 저장할 수 있냐면 excess carbohydrates. excess는 초과분, 남는 이란 뜻이죠. 남는
탄수화물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저장할 수 있는데 글리코겐의 형태로 저장할 수가 있대. 뭐 당연히 이런 거가 시험에 나오진 않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좀 일치불일치 문제로 나올 걸 감안해서 얘기하면은 앞에서 말한 글루코스랑 글리코겐이 달라요. 글루코스는 혈당인 거고 그리고 carbohydrate스가 그 탄수화물의 여분이 몸에 축적되는 형태는 글루코겐이야. 열받죠? 글루코겐의 형태로 근육과 간에 저장이 됩니다. 근데 이게 무한정 저장되는 건 아니고요. 몸에 글루코겐 용량이 있는데 그게 대략적으로 300에서 400g 정도가 된대. 그러니까 약간 배터리 같은 느낌이라고 봐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배터리가 300-400g 정도 찰 때까지 글루코겐이 300에서 400g 정도 찰 때까지는 글루코겐을 저장할 수가 있는데 이게 다 차버리면 넘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subsequent excesses 그 이후의 초과분들은 여기서는 명사로 쓰였죠. 그 이후의 초과분들 이게 주어입니다. 그 이후의 초과분들은 are then converted BPP 수동태로 봐주면 되고요. 중간에 부사 껴있긴 하지만 전환됩니다. 뭐로 전환되냐면 지방으로 저장이 되고요. 그러니까 살이 찌는 거지. 탄수화물을 적당히 글루코겐 3-400g 정도 만들 때까지만 먹으면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거보다 더 많이 먹어버리면 그게 이제 지방이 된다는 거야. 세상에. 그리고 또 저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지방으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넘치면 다 지방, 지방, 지방. 자, 그럼 반대로 conversely 반대로 이번에는 in the setting 여기서는 환경이라고 봐주면 되고요. 어떤 상황이나 환경, 어떤 상황에서는 inadequate intake 부적절한 섭취에 여기선 불충분한이라고 해석하면 되겠네. 바꿔 쓰자면 불충분한 insufficient 같은 단어 있겠죠? insufficient 불충분한 섭취의 환경에서는 에너지 imbalance가 에너지 불균형이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adverse effect라고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대. adverse는 악영향할 때 그 악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이란 뜻이죠. 부정적인 악영향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athletic performance 운동 능력에 as well as 뭐뭐뿐만 아니라 나오네요. as well as가 잘이란 뜻이 아니죠. 그러니까 and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해주면 돼. 똑같은 건 아니지만 A뿐만 아니라 B도라고 해석이 되죠. 그러니까 전반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운동 능력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러니까 뭐야? 덜 먹으면 안 되는 거고 잘 먹어라. 근데 그렇다고 너무 많이 먹으면 또 지방으로 쌓이게 되니까 그게 안 좋다는 말은 안 나왔지만 앞에서 얘기했죠. 밸런스 있게 잘 먹어라, 적절한 양으로 먹어라라고 했으니까 그만큼 탄수화물이 중요하고 인체 내에서의 역할이 크다 정도로만 봐주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밥이랑 빵을 너무 많이 먹으면 여러분이 왜 살이 찌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내용 뭐 어렵지 않았죠? 근데 이 300에서 400g만큼만 글루코겐을 만들려면 그래서 얼마를 먹으라는 거야? 이거 알려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내용이랑 문법이 다 쉬웠었던 지문 15강은 그래서 여기까지.